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키보드에 보면 화살표 키 있죠. 그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화면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 사각형을 이동시키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사각형부터 하나 그려놓고 그 사각형을 이제 우리 키보드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는 건 우리 뭐 늘상 하는 작업이니까 렉탱글 사용해서 이제 그리면 되죠. 렉탱글 해서 뭐 어떻게 해볼까요? 100, 100에서 200, 200 그러니까 폭이 100이고 높이가 100인 요 사각형 하나 그려서 요 사각형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죠? 지금 채워진 색깔이 흰색이고 테두리가 검은색이죠. 요 색을 바꿀게요. 바꾸는데 여기 인자 조수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키보드를 눌러서 움직이게 되면 사각형을 계속 지우고 다시 지우고 그리고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예제에서는 사각형을 딸랑 이 사각형이 어차피 하나만 그려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인자를 쓰게 되면 매번 그걸 이제 색상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각형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인자를 주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냥 색상을 직접 지정해 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럼 매번 렉탱글 그리면서 색상을 지정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색상 바꿀 때도 한 군데서만 바꾸면 되니까 외부로 함수 인자보다는 그냥 다른 함수를 그냥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펜 색깔 여기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색깔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펜 색깔은 지금 이 색보다 조금 어둡게 줄게요. 이게 좀 배경색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조금 어둡게 이렇게, 이러면 동일한 색깔일 거고 펜이 이거보다 어둡게니까 한 20 정도씩만 더 어둡게 30 정도 줄일게요. 그러면 42, 58, 84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 테두리 색깔만, 그러니까 좀 그죠? 테두리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이거 채워지는 건 아예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채워지는 색깔은 요거 다음에 적으면 되죠. 요 다음에다가 RGB 해서 채워지는 색깔은 반대로 요 색깔보다 좀 밝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 정도 더 밝게, 그럼 102, 118, 144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각형의 색상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매번 이 함수 이제 렉탱글 다시 그릴 때마다 인차를 이만큼씩 계속 더 적어야 되니까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셀렉트 펜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그 펜 색상을 직접 지정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따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색깔을 계속 쓸 거면. 하고 이제 선굵기도 좀 굵게 할게요. 일로 하지 말고 선굵기도 굵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러시도 똑같죠. 블러시도 셀렉트 블러시 오브젝트라고 하고 선 굵게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색상은 요걸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똑같은데 선 굵기만 좀 더 굵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셔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이 좀 3으로 됐으니까 좀 더 굵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각형은 계속 100, 100에서 200, 200 저 위치를 연결하는 그 사각형이 계속 같은 위에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사각형을 이제 이동하려면 여기 이제 변수 처리가 돼야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할 때 여기도 같이 변수를 4개를 쓰게 되면 어차피 지금 사각형의 폭이 바뀌지 않고 이동만 할 건데 XY 좌표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이제 폭 100, 높이 100은 그냥 고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똑같은 사각형인데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그려볼 텐데요. 근데 변수가 계속 값이 바뀔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메인 함수에 지역 변수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작업할 때 썼던 것처럼 여기다가 구조차는 내부 변수 한번 만들어 쓰겠습니다. 타입 df에서 structure application 데이터 이렇게 해서 그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하고 int x, y 이게 이제 사각형의 시작 여기다가 ad라고 약자로 적겠습니다. 요거 줄여서 쓴 겁니다. ad.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내부 메모리로 쓰고 싶다면 여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create
앱 데이터 이렇게 함수 써주고 사이즈 오브 AD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할 내부 메모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변수가 0,0 하고 이렇게 4번 더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이게 시작 점이 되는 거니까 얘가 시작 좌표라고 했으니까 xy가 100이 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값을 100을 줘놓고 시작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create app data라는 함수 자체가 이 AD 구조체의 주소를 생성된 내부 AD 구조체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반환이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AD 포인터 P 앱 포인터 이렇게 해서 받으시고요. 여기다가 x에다가 x랑 지금 y가 둘 다 100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y에다가 둘 다 100. 그러면 x에도 100이 들어가고 y도 100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사각형의 시작 좌표를 100,100으로 지정.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사각형의 좌표가 100,100이 되었으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가져가서 요렇게 되고 y가 되고 y가 되고 요게 x 플러스 100 그죠? 이렇게 플러스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사각형이 똑같은 위치에 그려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100,100에서 200,200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이 x, y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뭐 실행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틀은 잡아놨으니까 이제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제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이 x, y 값 그죠? 요것만 바꿔서 y 값 안 바꿨네요. y 값을 요 값을 바꿔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추석 조금만 더 달고 갈게요. 이거는 선 속성 지정, 얘는 채우기 속성 지정, 얘는 사각형 그리기, 그죠?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이제 어떤 메시지가 발생을 하냐면요. 자, 여기 띄워놨는데 이 키 이벤트, 키 WM 키 다운 또는 WM 키업이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메시지고요. 여러분들이 키보드 이제 메시지 어떤 거 키보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 메시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눌렀을 땐 이 메시지가 발생하고요. 딱 떼면 요 메시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 2030에서 기본 메시지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그냥 사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되는 메시지로 지금 제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 필터를 써야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API 도움말에 가셔서 여기 메시지 처리를 위한 맵 사용 형식 여기서 7번인가 8번쯤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 보면 나오죠. 지금은 이거 커맨드나 디스토리는 안 쓸 거고 유저 메시지를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메시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죠? 명령 메시지, 윈도우 종료 메시지, 그리고 일반 메시지 사용하는 7번 메시지를 가져다 쓰겠습니다. 자, 가져갔어요. 그럼 요거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걸 안 쓸 거니까 널 그죠? 요거 디스트로이더 널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어떤 다른 메시지가 들어오시면 일반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죠? 이 함수가 호출돼야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저기 들어오는 메시지 중에서 WM 키 다운과 WM 키업 이 두 가지 됐으면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f a 메시지 id 너무 긴데요 이름이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msg라고 할게요. 메시지 id는 wm 키 다운 그 다음에 else else는 아니죠. else if가 돼야 되겠죠. 꼭 그죠? 이렇게 키업 이렇게 두개 들어갑니다. 이제 메시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키보드를 꾹 누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 다운은 한 번만 들어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키 다운, 키업이 쌍으로 들어오는 거 맞지만 비율이 1대1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업은 반드시 한 번만 들어오거든요. 눌렀다 떼는 상황에 키업은 반드시 한 번만 들어오지만 키 다운은 누르고 꾹 누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뭐 키 다운 100번 들어오고 키업 1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키를 눌렀을 때 들어오고요. 그죠? 이게는 키를 해제했을 때, 그죠? 키를 눌렀다가 해제했을 때, 그죠? 발생하는 게 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업은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키 다운을 눌렀을 때 이제 행위가 발생해야 되겠죠. 키 다운을 눌렀을 때 그냥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화살표가 지금 4개죠.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left up, right down 이렇게 4가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정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실 이 메시지 맵을 보시면 메시지 종류 보면 키 다운에 눌렀을 때 보면 키업은 사실 해제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키 다운 보면 이제 W 파람에 키 코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W 파람에 저 메시지에 W 파람 키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VK 키 코드를 보시면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화살표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숨어 있지? WM 키 다운 펑션 키도 여기 다 있고요. 레프트 라이트 너무 많은데 어디 숨었니? 그냥 찾는 게 빠르겠네요. VK 레프트 눈에 띌 거라 생각해서 안 띄었네요. 여기 있네요. 예, 여기 키 레프트 업, 라이트 다운 번호 보시면 알겠지만 레프트가 제일 작은 값이죠. 제로엑스 25, 26, 27, 28 16주 있습니다. 25, 26, 27, 28 이렇게 4가지 값이 레프트 업, 라이트 다운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레프트일 때, 업일 때, 라이트일 때, 다운일 때 이렇게 4가지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여기서 W 파람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f W 파란 값이 넣는 해서 요거냐 BK 레프트냐, 그럼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가겠느냐에 대한 값이겠죠. 그러니까 왼쪽 키, 그러니까 화살표 왼쪽 버튼 눌렀느냐 이거입니다. 왼쪽 버튼 눌렀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좌표만 하나 줄여주면 되잖아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 이동인 거죠 얘는. 그죠? 근데 X좌표 얻으려면 이제 이거 값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AD 포인터 p앱은 AD 포인터 get app data 이렇게 해서, 그죠? 프로그램의 내부 데이터를 얻는다. 그죠? 얻어서 이제 여기다가 p앱에다가 x는 마이너스 그죠? 왼쪽 이동 하는 거죠? 한번 그죠? 시작 값들을 왼쪽으로 1 정도 이동하는 거죠. 그죠? 네, 여기 이 왼쪽 이동 있는데 또 왼쪽 이동 쓰니까 좀 바보 같네요. 그죠?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탑, 레프트 업, 라이트 버튼이죠. 그러면 라이트 다운이죠. 저거 헷갈리네요. 여기다가 else if 갈로가 빠졌네요. 여기다 업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업 다운이었으니까 레프트 업 해서 위쪽 이동. 위쪽 이동하는 건 당연히 Y가 1 줄어들면 되겠죠.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럼 이게 전부 다 결국은, 그죠? 여기다가 가져와서 S에서 여기는 라이트, 그죠? 이거 오른쪽 이동. 플러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업 다운이니까 업 다운 아래쪽 이동.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하려면 이제 XY 값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사각형 값이 바뀌겠죠. 바뀌었으니까 다시 그려야지 바뀐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냥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리게 되면 잔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보를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우는 걸 써야 됩니다. 한번 안 되는 걸 보여드리고 할까요? 그러면 요거는 할 필요고 요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는 건 요거랑 둘이 세트로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기 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잔상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려진 거 위에 다시 그리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지우개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런 잔상이 안 남게 하려면 다시 이전에 그렸던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려야지 잔상이 안 남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전 거 이제 변경된 좌표에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기존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린다. 이렇게, 그죠?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각형이 내가 마우스를 클릭한 대로 이렇게, 마우스가 아니죠, 키보드로 클릭한 대로 사각형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있는데 여기다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눈으로 보면 확인은 가능한데 그래도 명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움직일 때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내가 만약 위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 표시하고요, 이렇게 이동할 때는 여기 삼각형 표시하고,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 표시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이 표시되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사각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삼각형을 표시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그림 문자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상황에 따라 그림 문자를 같이 그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림 문자 좀 크게 나와야 되니까 글꼴이랑 텍스트 색상을 미리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그래도 안 바뀔 테니까 어차피. 그럼 여기다가 셋 텍스트 컬러에서 색깔을 RGB해서 얘인데 얘보다 많이 밝게 줘볼게요. 그죠? 이건데 한 여기서 100을 더 주면 너무 밝나? 100 더 줘볼게요. 200, 218, 244 이렇게 아주 밝게, 그러니까 문자 색깔 삼각형, 그러니까 화살표 색깔 있죠? 그거 좀 밝게 줄게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자 써도 괜찮긴 하던데, 셀렉트 폰트 오브젝트 해서 맑은 고딕, 그 다음에 여기 32에 1 이렇게 좀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갈 문자 열에 대한 글꼴 지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할 때마다 업할 때는 딱히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죠. 이제는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그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일 때마다 그 문자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출력하는 방법은 이미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글 입력 모드에서, 그죠? 한글 입력 모드에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서 지금 왼쪽이니까 왼쪽 요걸 쓰면 되겠죠. 왼쪽, 그죠? 이게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왼쪽으로 출력할 건데 여기다 텍스트 아웃 하시고 여기다가 X 위치에다가,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그죠? 여기가 x, y잖아요 결국은. 근데 지금 왼쪽이 여기 이렇게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만큼, y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x도 이만큼 앞쪽으로 나와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플러스 돼야 되고 x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된 위치에서 출력해야지 삼각형이 이 사각형보다 앞쪽에 이렇게 붙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x에다가는, 이건 이제 좀 사실 더 정밀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입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좌표만 대충 맞추시면 돼요. 한 25 정도 앞을 당겨서 제가 25 정도만 당기겠습니다 하고, p앱에 y에다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더하기 30 정도 할 거고요. 컴마 하고 이제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표시해주고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되는데 이렇게 출력해봤자 밑에서 클리어하면 지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우는 건 위쪽에다가 이렇게 옮길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옮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나서 그려야 되겠죠? 일단 왼쪽으로 가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x 빼기 25 한 위치는 x가 여기가 x니까 25만큼 빼서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25라는 거예요. 요만큼이 25 빼진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30 더한 건 여기가 지금 y잖아요. 여기 y인데 여기 이제 여기가 y가 여기니까 요만큼의 높이가 지금 30만큼 더 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몇 번 해보시면 예,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살표가 지금 실행했다가 끝났는데도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 마우스를 띄면 사라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요것도 업에서 처리해주시면 되죠. 업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놓고 업에서는 그냥 좌표 이동하지 말고 클리어하고 그죠. 마지막 위치 있는 거 그냥 다시 한번 그려주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얻어와서 화면 지우고 현재 사각형 위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쇼 해서 작업하면 저 그려졌던 잔상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하다 눌렀다 딱 뜨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딱 뜨면 사라지게 업에서 지우는 겁니다. 업에서 지운다기보다 그냥 화면 지우고 화살표를 안 그리고 그죠? 안 그리고 이 모양 안 그리고 이동 모양 안 그리고 그냥 사각형만 그리기 때문에 이제 저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원리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업에도 똑같이 하면 되죠. 업은 요거 대신에 자 업 볼까요? 업은 어디 갔나? 요거 있네요. 업 그죠? 업은 좌표가 위쪽으로 가니까 y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x는 플러스 될 겁니다. 왜냐면 모양이 이 상태에서 여기 생길 거니까 그죠? 당연히 x는 이쪽으로 플러스가 돼야 될 거고요. 이건 위쪽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y는. 그래서 그러면 x는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40만큼 갈 거고요. 이 똑같지 않습니다. 대칭 그 폭이 폰트가 XY가 똑같은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X로 40만큼 더 하고요. Y로는 32만큼 더 위로 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하면 이제 요거를 그죠? 왼쪽 가는 건 안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지금 안 나오죠. 위쪽하고 왼쪽만 나오죠. 아래쪽도 안 나옵니다. 저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위쪽과 왼쪽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오른쪽하고 마지막 해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가져가서 오른쪽 가는 거는 이것도 완전히 다를 텐데 이렇게 볼까요? 오른쪽은 오른쪽도 이제 x는 더해줘야 되겠죠. x는 많이 더해줘야 되겠죠. 화면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 사각형 위치를 벗어나야 되니까 101만큼 할 거고요. y는 이제 아래쪽으로 또 내려와야 되죠. y는 그냥 30으로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거 뭐 위치는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그죠? 세 군데는 다 되네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래쪽만 하면 되겠네요. 아래쪽 작업은 반대로 요거랑 같은 위치로 x는 같은 위치에 있을 거고 y만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겠죠. 플러스 94. 예, 그 꼴 특징입니다. y가 100보다 더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y 플러스 94 해도 밑쪽에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그 맑은 고딕 자체가 위쪽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겁니다. 꼴꼴 바꿔야 되죠. 아래쪽 여기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나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정확하게 저 중심 위치가 아니거든요. 여백도 살짝 다르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작업을 해서 좀 더 저보다 더 정밀하게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키보드 화살표 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뭐 화면에서 어떤 키보드로서 뭔가를 조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이거 비슷한 거를 제가 이미 이주빈 30에다가 그때 그림 갖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하지 말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하려고 이제 문자, 저번 시간에 이제 문자하고 그림 문자 출력하고 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저는 굳이 삼각형을 그리지 않거나 그 삼각형을 도형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코드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이렇게 작업하셔도 돼요. 자, 일단 키보드 하는 거는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또 한 번 더 해드리고요. 일단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키보드를 쓰려면 메시지 맵에서 유저 메시지 쓰는 그죠? 이 가져와서 WM 키 다운과 그죠? WM 키 업을 사용해서 조작을 하면 되고 WM 키 업은 한 번 들어오지만 그 W 키 다운은 여러 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키는 이 W 파라미터 정보가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에 VK left, up, right, down 아니면 딴 것도 VK return이라든가 VK ESC 이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키들에 대한 정보들이 그 아까 그 도움말에서 키맵에 다 있거든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버추얼 키 코드를 보시고 원하는 키를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